자,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고고입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7번째 조선 후기 서양과학의 수용과 주제학적 사유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서양과학을 수용함으로써 주제학적 사유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주제학의 원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제학의 원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이제 지배했습니다. 통치했다는 거죠. 주자학에서는 이제 인이예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고요.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적 규범의 원리로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자학이 인간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주자학적 관점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이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주자학적 원리, 그렇죠? 주자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을 이해한 것이 바로 16세기 무렵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주자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때요?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적 질서를 따랐던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각자의 역할, 위치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이 주자학적 질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어때요?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운 겁니다. 아셨죠?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운 거다. 그 중에 인이예지가 바로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서구 지식이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온 거예요. 이 17세기 이제 초 시대가 바뀌었죠. 조선사회에 유입된 흘러들어온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 일부예요, 일부.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이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이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 완전히 달랐겠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그 중화주의 세계관과 상충된 겁니다. 이 상충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는 겁니다. 모순된다, 상극이다, 알력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상충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근대 서구적 세계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겁니다.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사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죠. 그것이 더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어때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을 때 영향력이 이제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사상이 심화되고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약화됐다 이 얘기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일부예요. 실학적 학문관이 이제 대두하게 됐다. 대두란 말은요, 새로운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자학적 원리에 의한 학문관을 들고 있던 지식인의 일부가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서구의 새로운 지식 때문에 어때요? 학문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서구 지식의 유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 지식인들의 인간관과 자연관이. 그래서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들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합니다. 그렇죠? 일치가 아니라 분리해요.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 기상이변처럼 의미하는 천재지라는 건요.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을 이제 천재제의라고 합니다.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이렇게 해서 즉 제2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잘 드러난다 이겁니다. 주자학에서 군주의 권한이 어때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 뭐 한다? 통일됐다. 자, 중요한 단어예요. 통일됐다. 분리가 아니라 통일이다. 이게 얘기.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서구 지식의 유입으로 인한 실학적 학문관을 지닌 일부 지식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면서 독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했죠.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앞에 정리한 걸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은 여러분 그 수능특강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부분에서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이고요. 니은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금방 그 대조됐다는 얘기.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대조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입장은 모두 제2현상을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두 개 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2현상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해석을 했죠.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은 같지만,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영역은 같지만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그리고 기억에서는 어때?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니은에서는 인간의 영역과 관련됐다. 그렇죠? 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켰고, 얘는 통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의 입장에서는 제2현상을 군주의 임무로 수행했다. 그렇죠?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따져 물었죠. 이를 통해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니은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실학자 이익이 나오는데, 제2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의 사회를 해석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다.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이지 인간과는 무관하다 얘기죠.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익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어사설을 썼던 분이죠. 우리 역사책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을 인식하는 이 주자학적 관점은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최한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무관한 거예요.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한 거죠. 그래서 최한기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것이지 빌린 거죠. 빌린 그 자체라는 거죠. 일치하는 게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은 거고 단지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최한기는 자연을 인식할 때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 건 뭐다? 주자학적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자학적인 관점과 실학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을 가시겠습니다. 네 번째가 서구 지식이 유입함으로써 조선 지식인들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 자연관의 변화 당연히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 수용된 거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이 자연관은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셨죠? 정확하게. 또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함으로써 자연의 이해하는 데 틀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인 지위 역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자연관의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조선의 실학자들이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익, 그렇죠? 이익의 생각이죠. 또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가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데 활용했던 기본적인 주자학적 사회 체계가 변화했죠. 그리고 주자학적 관점은 약화된 겁니다. 기존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죠.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조선의 실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 그렇죠. 자연과 인간과 분리하려는 관점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주자학적 관점이에요. 이제 이것에서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는 관점으로 뭐한다? 전환됐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실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또 자연관의 변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을 했죠. 그렇죠?
또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이거는 이제 주자학적 관점이니까 X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내세운 것은 주자학을 따르는 유학자들의 생각이고요. 조선의 실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변화된 겁니다. 실학자들은요. 그래서 실학자들과 어떻습니까? 주자학을 따르는 유학자와 실학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12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라는 거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이 실학자를 중심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되면서, 그죠?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간극, 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을 줄이려는 실학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주자학의 원리보다 실학적 학문관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지금 실학자들의 노력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5번째 문단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노력이 갖는 한계점, 그 다음에 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한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하게 된 거고요. 이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에서 이제 흘러들어온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친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학자들의 이런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한계를 지니지만 적극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한 겁니다. 검토라는 건 분석하고 따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과 의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미친 영향,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한 거죠, 수용. 그래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적극 노력을 못했지만 수용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주체적으로 수용한 거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것이 이제 의의가 된 겁니다. 이런 지점을 잘 구분하셔야 시험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섞어서 나오게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신 대비에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도 중요하지만. 자, 이 글은 주자학의 원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조선사회 서구의 학문과 과학 지식이 유입되면서 어때요? 다양한 변화를 소개하고요. 주자학은 질서입니다. 질서. 이것이 각 위치와 역할을 따라 다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고요. 17세기 이후에는 서구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인간관과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일치에서 분리로. 그래서 자연관 측면에서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 또한 지위를 인정받고 또 기본적인 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실학자들은 주자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계를 지니죠. 하지만 서구의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요. 여러분께서는 특히 내신 시험에 대비를 좀 잘 하시고요. 독해 방법을 또 익혀서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이자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문예술 7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